분수 3분의 2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둘, 이렇게 답합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교과서도 전체를 몇으로 나눈 것 중에 얼마,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 확인이라는 제목이 제 눈에 띄는군요. 개념은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는 수학 개념이라는 것을 사전에 나열된 용어 정리라고 착각하고 있네요. 아무튼 분수를 소개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8개가 모두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가 무엇인지를 설정해 놓고 똑같이 자르라고 하니까요. 자른 개수를 분모, 그 가운데서 일부를 콕 집어 그 개수가 분자, 이렇게 알려줍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분수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분수의 전부가 아니에요. 분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분수를 알려주는 것은 분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알려준다고 더듬어 보라, 이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옛날 어떤 왕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뒤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뱀과 같아요, 이렇게 말했고, 이빨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창과 같아요.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와 같아요.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과 같네요.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나무와 또는 기둥과 같아요.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밧줄과 같다. 제각각이죠. 그럴 수밖에요. 코끼리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진짜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코끼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를 다시 바로잡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의 분수 도입을 이 불교 설화에 비유한 이유 혹시 아시겠어요? 전체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수는 실제 분수의 여러 의미 가운데 아주 작은,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코끼리 귀만 만지고 나서 이것이 코끼리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분수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례를 하나하나 제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3분의 5) 분명히 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분수를 정의하면요, 3분의 5를 분수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전체를 셋으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5개가 부분이라는 것이죠? 부분이 어떻게 전체보다 크게 되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이때부터 분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용어도 참 이상하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가분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짜 분수라는 건가요? 그럼 분수가 아니라는 건데 아이들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도요, 예전에 가분수를 처음 접할 때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사실 알고 보면요, 가분수라는 용어는 초등학교에서만 등장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분수를 도입하면 분자가 분모보다 큰 가분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저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코끼리를 알려준답시고 눈을 가리고 코만 만져보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귀를 만져보게 하면 이건 코끼리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전체 부분의 관계로만 분수를 도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답니다. 그건 바로 수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전체를 똑같이 자른 후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도입하는 분수가 실제 수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수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는 수학에서 분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상점에 어제 매출 이익이, 하루의 매출 이익이 200만 원이었고 오늘의 매출 이익은 3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제 매출 이익과 오늘의 매출 이익의 비, 즉 200만 원 대 300만 원, 분수로 3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다고 분수 3분의 2, 여기서 얻은 분수 3분의 2가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둘? 전혀 아니죠. 전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요. 오늘의 매출 이익과 어제 매출 이익의 비율인 300만 원 대 200만 원, 이것도 분수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부분의 관계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분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학에서 분수가 사용되는 또 다른 예를 중학교 1차 함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직선의 기울기, 분수 3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전체는 뭐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기울기 3분의 2라는 분수에서 분모는 x가 증가한 양, 즉 x의 증분, 분자 2는 y가 증가한 양, y의 증분입니다. 그러니까 y의 증분을 x의 증분으로 나눈 값이 분수 3분의 2인 것이죠. 전체를 자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분수 역시 전체 부분의 관계를 뜻하는 초등학교에서의 분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수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나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정말 분수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의 꼬리가 이어집니다. 왜 우리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수학에서도 잘 사용하지도 않는 전체 부분의 관계로 분수를 도입했을까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그렇게 흘러내려왔거든요. 과연 우리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교과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 어떠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굿데이.